시사 매거진 제주. 자, 금요일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시간은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코너로 함께 하는데요. 자, 오늘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과학자들이 영구 동토층에 대한 어떤 경고의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구 동토층이 왜 주목받고 있는 건가요? 요즘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보면 국가별로 혹은 부문별로 탄소 배출이 얼만큼 일어나고 있나 보여주는 자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에너지, 수송, 건설, 농축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이 얼만큼 일어나고 있는지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앞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때 어디에서 얼만큼 줄여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업이나 경제활동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측정도 가능하고 예측도 가능한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영구 동토층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모니터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 추세에서 이 영구 동토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영구 동토층이 정확히 뭔지, 또 기후 변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영구 동토층은요, 여름에도 녹지 않고 2년 이상 토양이 0도 이하로 유지되는 곳을 말합니다. 보통 한 100만 년 전부터 생성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면적으로 보자면 이 북반구의 육지 면적 중에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 탄소가 한 1조 5천억 톤에서 1조 8천억 톤 정도가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1850년대 이 산업혁명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배출한 탄소의 3배에 이르는 양이 지금 영구 동토층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북극해 아래에 묻혀있는 이 영구 동토층에는 600억 톤의 메탄이랑 5,600억 톤의 유기탄소가 저장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이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지금 영구 동토층에서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영구 동토층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추세가 어떻게 될지 이걸 측정할 만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들이 사실은 영구 동토층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기후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마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보여주는 그 어떤 미래보다 더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실은 우리나라의 이 영구 동토층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관심이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고위도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 현상들은 우리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 같은 기존의 환경 문제랑 기후변화의 문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 기후변화는 지구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환경 문제랑은 성격도 다르고 접근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영구 동토층에서 메탄과 탄소가 배출되면 그것이 방출된 지역의 기후만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의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영구 동토층에서 온실가스만 방출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방사능 침대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했던 적이 있죠. 난리 났었죠, 그때. 네네. 네. 그때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방사능 물질이 라돈이었는데요, 라돈. 네. 근데 이 영구 동토층에는 이 라돈을 비롯해서 방사성 물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소련이 러시아 북서부 해안에서 핵실험을 상당히 많이 해서 생긴 거고요. 네. 또 이 당시에 침몰한 핵잠수함
영구로 인해서 방사능이 많이 누출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산업화 이후에 배출된 많은 화학물질들이 이 영구 동토층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식물들이 죽고 나면 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수은이 생깁니다. 근데 이 수은이 영구 동토층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한 1억 2천만 리터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하면서 이런 유해 물질들이 대기로 해양으로 유입되고 이것이 이제 순환하다 보니까 지구 전체로 퍼지고 결국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주변 환경도 다 위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구 동토층에서 뭐 매머드나 이 고생물들도 꽤 많이 발굴된다고 하던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안에 얼어있던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던 과거의 동물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부패가 이 추우니까 잘 진행되지가 않아서 털이나 피부 조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도굴업자들이 매머드 상아나 뼈 같은 것을 몰래 발굴해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영구 동토층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고대의 미생물이나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다시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베리아에서 환저균으로 죽은 술록이 영구 동토층에 언체로 있다가 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다시 드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주변의 술록들이 탄저균에 감염되고 사람들도 그 고기를 먹고 감염이 되고 이래서 입원하는 일도 있었고 사망자도 생겼었는데요. 네. 이 일 때문에 그 러시아는 당시에 25만 마리 술록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학자들은 고대 바이러스나 이 병원체가 등장해서 이제 인간이 위협받을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영구 동토층의 해빙을 막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영구 동토층은 지금도 계속 녹고 있고 또 그 속도는 과학자들이 예측한 그 어떤 모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이 다양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지금 막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티핑 포인트로 잡고 있는 그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도를 넘기게 되면 영구 동토층의 해빙도 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출된 메탄, 탄소, 방사성 물질, 화학 물질, 수은 이런 것들은 다시 우리가 모아서 가둘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영구 동토층 해빙을 두고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정부나 지자체가 위기의식을 갖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좀 과감한 정책을 펴고 시민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예측들을 보면 너무 거대하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의 실천이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느끼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실제로 기후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철저하고 결단력 있는 신앙에 기반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과 지혜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세상은 절망을 말하고 정말 절망스러운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많이 보여주는 이럴 때일수록 기후위기를 대하는 교회의 입장과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영구 동토층에 대해서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